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일스토리 김홍일 PD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에스테틱 의료기기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하반기 주도 섹터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점검을 해봤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엔터 쪽과 자동차 부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섹터 같은 경우는 그 5월 초에 사실상 힘을 크게 받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제 IT 소부장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쪽으로 완전히 좀 넘어가면서 힘을 잃어가야 될 것인지 중요한 분수령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잘 점검을 해야 되고, 6월달이 중요한 이유는 1분기 실적,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프리뷰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6월 중순부터는. 네. 왜? 6월 말까지가 이제 2분기가 끝이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이건 이미 과거형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반응 자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2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경우에 시장은 차기 주도 섹터로서의 이런 가능성을 점검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엔터, 자동차 부품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동차 부품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네, 어느 정도 지금 엔터랑 자동차 부품 쪽은 이제 2분기도 실적이 그 두 달씩은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좋았을 거라는 게 수치로 드러나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어요. 네네. 하나증권에서는 4대 엔터 2분기 합산 영업이익 1,798억으로 전년비 27% 추정하고 있고 사상 최대. 여기서 포인트는 사상 최대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좋았다. 네. 2분기도 사상 최대가 나올 정도로 좋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가 인기 차트 보는 것보다 빌보드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빌보드 차트도 그렇고 음반 판매량도 보면은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의 초동 판매량 기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타 그룹과도 싸우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레코드 자체를 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중소돌이라고 할 수 있는 큐피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전작에 한 70만 1000장 판매했는데 이번에 초등으로서 116만 장을 판매했으니까요.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르세라핌, 뉴진스, 뭐 이런 퍼스티어에 있는 이런 주요 그룹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100만 장을 깔고 들어가죠. 걸그룹들이 그렇고. 네. 그럼 보이그룹 활약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은 모습이고요. 다만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이, 한 4월 넘어서부터는 우리 한중간의 이런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한알령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엔터 관련 기업들이 과연 중국만을 바라보고 장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그죠? 주요 기업들은 이제 사실은 뭐 중국장 매출 의존도를 많이 줄였어요.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북미권까지 전부 다 글로벌 팬덤 층을 높였기 때문에 중국 쪽이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또 생각됩니다. 세븐틴 중국인 멤버, 네. 그리고 아이들의 우기,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네. 뭐 그런 리스크 요인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죠. 세븐틴 뭐 200만 장이 중국에서 다 공구로 이렇게 팔렸다고 하니까,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크게 밀리게 되면 이게 매수 기회 요인일 수 있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세븐틴 쪽이잖아요. 네. 뉴진스 컴백이 7월 7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6월 달에는 하이브 만약에 이런 요인으로 빠지게 되면 사볼 수 있지 않나. 사실 중국 공연은 계속 또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이제 그 중국창 앨범 매출이 없었던 게 새로 생겼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뽑았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는 있죠. 어느 정도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많이 밀리게 되면 오히려 좀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중국에서 무너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커버 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슈팅 자체가 많이 낮다가 이제 그 차익실현이 세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6월달에 또 사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그 2분기 실적 추정치 이번 1,798억 정도 4대 엔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4분기 이제 관련된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복기를 해보면 YG엔터가 추정치 대비해서 가장 서프라이즈율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 플러스 이런 친구도 좋았었고, 그 다음에 JY 하이브 이 순으로 좋았고요. SM은 사실 쇼크까지는 아니었는데 추정치에 미달했죠. 주총 관련해갖고 비용을 또 많이 소모했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으로서 우리가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이쪽도 보면 1분기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5.4%. 이게 의미를 갖는 이유가 이게 그 45개사 합산이거든요. 45개사 평균이 영업이익률이 45.4%는 이게 5.4% 상회하는 당연히 기업들도 많이 쓸 거고 그렇죠. 하회하는 기업들도 네. 많이 쓸 건데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미드 싱글까지는 올라왔구나. 근데 완성차 업체 뭐 기아가 11% 정도. 그렇죠. 현대차가 거의 이제 더블 디지트 달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 고생했었던 자동차 부품주가 5.4% 이렇게 영업이익률 나왔다고 시야를 세게 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린다는 거죠. 물론 두 자릿수 이익을 엄청나게 기록한 기업들 경우에는 시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현대차 기아에 의존했었다면 지금은 테슬라다, GM이다, 포드다, 그렇죠? 해외 고객선 다변화시키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좋은 모습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 공장이 쉬는 와중에 친환경차 부품 쪽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런 쪽은 마진 자체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연구개발단 비용 이런 것들도 최고에는 많이 반영을 시켜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영업이익 127%, YOY도 127%, 그러니까 전년비 127%, 네. 그리고 QOQ로는 23.5%,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 이게 얼마만큼 또 개선이 될지가 궁금해요. 네. 2분기까지 최소한 좋은 모습이 우리가 관세청 수출 데이터 통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현대차, 기아 월 단위로 얘들은 그 매출이랑 이런 거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뭐 4월 달에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관세청의 5월 20일까지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 보면 안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거. 국내 주요 그 수출 산업의 YI가 전부 빠졌지만 자동차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올해 2분기도 실적은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반도체 뭐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뭐 한 40%, 30%, 40% 역성장 네. 나버릴 때 수출에 그래도 효자 역할을 해준 게 이쪽이었죠. 그리고 최근같이 원화 약세 국면 속에서는 원화에 대한 이런 환산이익 이런 것들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은 피크아웃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숫자로서 차별화되고 친환경차로서 리레이팅 자체가 확실히 연초 대비해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을 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앞에서 쉬어가고 있는데 담아갈 수 있는 엔터 쪽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서 마지막 시간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네. 스프레드시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네. 이 친구는 지난 4분기하고 1분기하고 비교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으로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면 그런 부분 또 전달 드릴 거고요. 2분기 실적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YG엔터와 YG 플러스가 확실히 1등, 2등 좋은 모습이 탑라인에서 나타났었다. 네. 그리고 상위 기획사들이 다 여기 있어요. YG엔터, 제왑, 하이브, SM까지. 근데 보면 지금 보면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제왑, 하이브 이런 쪽이었고 서프라이즈율도 YG가 제일 높았고 제왑이었고 하이브였고 SM은 살짝 미치지 못했고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반면 SM은 이제 또 이수만의 라이크 기획 이슈가 또 사라졌고 흔히 말하자면 광야에서 탈출했다. 진짜 그러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에스파 화보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광야에 있었을 때 화보 사진은 뭔가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했어. 네. 근데 최근 나와 있는 화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랄까 좀 뉴진스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광야에서 드디어 현실로 돌아온 아이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 과거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홀로 싸우는 전사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다면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 느낌이야. 컨셉을 보면 뭐 블랙맘바랑 싸우고 리얼월드로 돌아가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 그런 것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 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잘 어렵지. 네. 그쪽은 이제 컨셉이니까. 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이브가 11조 원인데 YG엔터 1조 7천억. 네, 기맞추기가 있어요. 싼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YG엔터는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 제압이 최근에 4조 원 넘어갔었고, SM이 2조 6천억인데 SM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거 보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종목은 나는 YG엔터, YG 플러스 이 친구는 다 막아야 될 것 같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하이브 음반이 유통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치. 네. YG 플러스.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극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누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타지오 이런 거 보겠냐고. 네. 그리고 FNC 뭐 엔터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 보는 거보다 그지? 네. FNC 엔터라든지 판타지오나 큐브 엔터도 한 방은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으로서는 확실히 얘도 다크호스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인 멤버 관련된 불확실성 네. 이런 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고 시- SM도 숫자로 올라오는 것 자체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메리트는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보자 하는 측면. 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있지만 문제는 이쪽은 그냥 패스. 네, 잡다한 게 많죠. 그렇죠. 티빙 같은 사업이 그 적자를 많이 갖고 있고 넷플릭스에 워낙 밀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주요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YG엔터, YG 플러스 이런 친구들이 키 맞추기 하면서 시총 올려가는 거 보고 제압은 원래 잘했던 친구고 원래 잘했던 친구니까 네네. 갖고 계신 분들 장기 투자. 하이브는 뉴진스 관련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고 DOU도 좀 한 방에 있을 만한 종목인데 결국 SM과 디오는 저 갈라서고 나서. 하이브랑 어떻게 협업을 잘 할 것이니까 이게 포인트겠죠. 근데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잘 나왔어. 네. 그러니까 살 수는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YG엔터, YG 플러스를 1순위 그러니까 탑픽스로 보고 네. 하이브는 무조건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 SM은 좀 더 지켜보자.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제압도 좋아요. 제압도 좋은데 밸류 좀 부담이 밸류 좀 부담이 있네요. 약간 있어서 네. YG엔터와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쵸? 매출액은 YG엔터가 좀 더 있으니까 자 영업이익은 제압이 더 높죠. 자 엔터 쪽은 YG엔터, YG 플러스 하이브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 자동차 쪽 자동차 쪽은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또 드렸잖아요. 워낙 많이 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1분기 별도 기준 나중에 이런 것들도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진짜 어려워요.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추정치가 없어. 대부분의 종목이 2분기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온다고 하면 SL, 뭐 화신, 뭐 이 정도 종목은 나오겠죠. 1분기 실적 별도 기준으로 지금 YY 성장인데 매출액 이렇게 작은 친구들 이런 것들은 좀 빼버리고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친구로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기업에 일지테크가 꾸준히 올라왔었던 것 같고 네. 아진산업, 서현이와 뭐 성우아이텍, 에코플라스틱, 화신 다 여기 있네. 이런 친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매출액 그 1분기 실적 연결이나 뭐 별도나 거의 비슷하니까 YTD 상승률 이런 게 높은 친구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게 네. 관건이 아닌가. 덕양산업은 올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장으로서 계속 체크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꾸준하더라고. 실적도 네. 그렇고 PSR 뭐 이런 걸로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낮은 상황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도 사실 중요하다고 본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차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량화 네. 이런 것들 보고 왜냐면 이제 이거 모기업으로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는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 네, 서진 오토모티브. 모티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현이와 뭐 서현, 모베이스전자, 네, 모베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화신, 성화혜택, SL도 언급이 되는 쪽이고 SL은 시가총액이 좀 있으니까 네. 조단이니까 그러니까 성화혜택, 화신이라든지 뭐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서현이와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덕양산업 이런 친구나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도 다크호스로서 체크. 왜냐면 연초 대비 상승률이 높았던 친구들이 조정 나왔을 때 최근, 여기서 완전히 네. 깨져버릴 수도 있지만 왜냐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아직까지 밸류나 이런 것들 PSR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싸거든.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가 좀 더 높다고 보는 거지. 일봉상 추세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거지. 그게 관건인 관건이 것 같아. 되겠네요. 다시 한번 추세를 복귀할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도체 IT 소부장 올라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앞에서
드렸던 엔터라든지 지금 이런 자동차 부품주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사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성우하이텍이나 화신 이런 친구들은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아와 네. 더불어 덕양산업이 좀 약간 부담스럽다면 에코플라스틱이나 서현이나 모베이스전자, 아진산업, 진짜 이거는 뭐 하나를 딱 꼽기가 힘들 정도로 워낙 종목들이 대단위로 다 개선이 돼버리니까 바스켓으로 사가되 문제는 이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자, 이게 그게 관건이 되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채팅창이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련된 이제 종목들 VOD 올려드릴 때 계속 점검을 해드리니까 같이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QOQ야 당연히 이런 것들은 12월 대비해가지고 계절성 있으니까 YY 개선이 되는 거랑 2분기 실적까지도 개선이 돼가지고 QOQ로 올라오는 친구들을 체크해보면 어느 정도 각이 설 것 같아요. 정말 종목들이 다 실적 개선세만 보면 정말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확 들어오는데 얘들은 대신 이제 약점은 시장에서 추정치가 없어. 네. 그만큼. 왜? 뭐 2천억짜리 이런 것들 시장에서 막 분석을 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이나 SL같이 3천억 넘어가면서 상징성 있는 친구들, 서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지. 네. 계속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차기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주요 이런 섹터 종목들, 살 수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편입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관련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가족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 계속 6월달 중에서도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십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의미 있는 성과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후장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